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한 번에 날려드리려고 분석하는 홈런 한김 타자입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할 순 없지만 여러분이 경기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체급이 아래인 팀들을 상대로는 여지없이 승리를 따내는 모습입니다. 다만 질식 수비를 만나면 의외로 답답한 양상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와 그리스를 상대로도 1대0으로 겨우 승리를 따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도 질식 수비라는 면모에서 일가견이 없지는 않은 팀이니 네덜란드가 스코틀랜드를 상대로도 흐름이 답답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스코틀랜드는 홈에서는 스페인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스페인, 프랑스 등 강호들을 상대로 당하는 면모가 매우 많았던 것이 사실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맥토미니 같은 미드필더들의 활약상이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편이고 특히 맥토미니는 사실상 팀의 주포로서 활약 중입니다. 어쨌든 수비라는 면에서 일가견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네덜란드가 체급 차이가 나는 상대에게는 승리를 잘 따내는 모습입니다. 다만 질식 수비라는 면모에서 강한 팀을 만나면 생각보다 고전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원정에서는 약한 면모를 보이지만 어쨌든 미드필더진의 힘이나 수비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편입니다. 스코어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루마니아와 북아일랜드입니다. 루마니아는 무패로 예선을 통과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4대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스위스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것 이외 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수비진의 퍼포먼스는 좋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북아일랜드를 상대로도 크게 득점력에서 장점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아일랜드는 산마리노가 조에 없었더라면 그대로 전패 꼴찌로 탈락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북아일랜드의 전력이 많이 떨어져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나마 500을 가동하면서 상대를 수비하는 질식 수비 양상으로 가면 상대의 공격을 제어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는데 그 이상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루마니아가 어쨌든 보여준 퍼포먼스는 더 나았습니다. 다만 상대를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상황은 잘 만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를 감안하면 2.5언더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북아일랜드도 500을 가동해서 상대의 공격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루마니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헝가리와 튀르키예입니다. 헝가리는 잉글랜드를 4대0으로 갈아버리는 등 헝가리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리투아니아, 불가리아와 비기는 등 꾸준함이라는 면에서는 헝가리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압박으로 상대의 전진을 제압하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는 하는데 실점률이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아쉬운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는 라트비아를 극복하고 조 1위로 유로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다만 토순, 윈데르가 모두 빠지면서 현재 엔트리에서는 공격진의 무게감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격적인 특유의 색깔을 보여주는 면모로 크로아티아를 상대로도 승리를 기록하는 등 헝가리 못지않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오버 양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헝가리도 꾸준함이라는 면에서 부족한 모습이 없지는 않고 튀르키예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팀입니다. 물론 토순과 윈데르가 모두 없는 상황에서는 튀르키예가 공격적인 엔트리의 무게감이 매우 가볍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헝가리가 유리하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알바니아와 칠레입니다. 알바니아는 공격진은 무게감이 약간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세리에 A 내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팀들이 즐비한 수비진은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은 편입니다. 유로 예선에서는 멀티 실점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사실 칠레의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는 공격진이라고 하더라도 칠레의 수비를 돌파하는 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는 점이 알바니아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칠레의 색채는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수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체스와 이슬라 같은 노장들이 주축으로 활동 중이라서 이 색깔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루를 상대로만 월드컵 예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페루는 사실상 남미 예선에서 최악의 공격력을 가진 팀이었습니다. 웬만한 팀들을 상대로 수비가 버텨주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칠레가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그만큼 세대 교체가 더딘 상황에서 칠레가 보여주는 수비력에 대한 의문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격진의 무게감이 수비진에 비해서 가벼운 알바니아라고 하더라도 칠레의 현재 수비는 웬만한 공격진을 상대로도 숭숭 뚫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바니아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자료로 다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의 적중률은 없지만 100%의 수익률은 충분히 낼 자신이 있습니다. 매번 정답을 맞추진 못하면서 연패도 할 수 있지만 꾸준하고 길게 보신다면 분명 수익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윤을 추구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좋은 취지로 시작한 만큼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많이 생긴다면 가입 없는 스포츠 소통방을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포츠 정보방에 들어가려 하면 사이트 가입권료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권유 하나 없이 순수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즐겁게 스포츠를 즐기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되고 추후에 있을 저희들의 소통방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으며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